반갑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미용식품 등에 펩타이드라는 명칭이 자주 등장하고 제품명에도 펩타이드를 사용한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이 펩타이드가 무슨 말일까요? 왜 이 용어가 이렇게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일까요? 오늘 인류 모두의 건강을 위한 나눔, 펩타이드가 뭐길래 이 난리 라는 주제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펩타이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펩타이드가 왜 중요한지, 펩타이드를 왜 먹어야 하는지, 왜 대두 펩타이드를 먹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장품을 바르고 음식을 먹은 후 반드시 어떤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제 생각엔 흡수 과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을 바르고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몸에 의해 흡수되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얼굴에 바른 화장품이 피부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피부 표면에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입안에 이가 왜 있는지 또는 소화불량이 왜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에 대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흡수력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가능한 만큼 잘게 쪼개는 겁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을 가장 작은 단위까지 쪼개면 포도당이 되죠. 몸은 포도당을 직접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단백질은 가장 작은 단위까지 쪼개면 아미노산이 됩니다. 몸은 아미노산을 직접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하면 메가당이 되죠. 엿을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아미노산 역시 다른 아미노산과 결합할 수 있고 그 결합 형식에 따라 그 기능이 달라집니다.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형식, 이것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펩타이드는 단백질의 가장 작은 단위인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미노산 간의 결합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어떤 의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에게는 단 한 종류의 병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세포의 고장이다. 세포는 왜 고장이 날까요? 여기에는 두 개의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영양장애입니다.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을 때 발생하겠죠. 둘째는 독소가 누적되어서입니다. WHO에서는 병을 치유하는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이 세포를 회복시키고 세포를 개선하며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세포를 합성할 수 있는 물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세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물질일까요? 많은 의학자들은 그것이 생리활성 펩타이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벨상 잘 아시죠? 노벨상은 새로운 물질의 발견이나 창의적인 연구를 진행했을 때 수여하는 상입니다. 한 물질에 대한 연구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구자들이 가장 수차례에 걸쳐 노벨상을 받은 것이 바로 펩타이드에 관한 연구이며 지난 100여 년 동안 14차례에 걸쳐 22명의 과학자가 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상소감으로 각기 이런 말들을 남겼습니다. 생리활성 펩타이드는 생명 존재의 형식이며 펩타이드가 없으면 생명은 정지한다. 생리활성 펩타이드는 그 어떤 질병의 치료에도 활용되며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약물은 없다. 생리활성 펩타이드 요법은 인류의 수명을 15세에서 20세 더 연장시킬 것이다.
21세기는 펩타이드의 시대로 이는 어떠한 영양과 건강식품보다 우수한 인류 건강의 보물이다. 펩타이드를 보충하는 것은 활력을 보충하는 것이고 청춘을 보충하는 것이며 생명을 보충하는 것이다. 현재 어떤 영양제를 섭취 중이라고 하더라도 즉시 생리활성 펩타이드를 보충해야 한다. 왜냐하면 펩타이드는 분비의 주기가 있는데 25세가 지나면 점점 부족해서 50세 이상이 되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잠깐 자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다량의 임상 연구를 통해 아래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5분 만에 혈액으로 들어가고 10분 만에 에너지로 전환된다. 신속한 흡수, 침과 같다. 직접 흡수, 소화가 필요 없다. 인체의 기능을 전면 통제, 기관이 가장 최적의 기전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흡수될 때 펩타이드는 파괴되지 않는다. 합성이 아니라 인체에 원래 존재하는 성분이다. 인체 내부 분비와 완전히 동일하여 부작용이 거의 없다. 강한 안정성을 갖고 있다. 산성에 강하다. 펩타이드가 물에서 어느 정도로 빨리 용해되어 흡수되는지 실험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치 펩타이드 분말이 스스로 운동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금방 용해되어 버리죠. 이 가루들은 금방 용해되고 저 큰 알갱이들도 저절로 부서져 버립니다. 용해가 다 되었죠. 산성도에 어느 정도 강한지 실험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요오드 용액이죠. 우리 몸 안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와 가장 유사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식간에 요오드 용액이 흡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식물성 펩타이드여야 할까요? 그것은 역시 흡수력 때문입니다. 동물성은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콜라겐 같은 경우 동물성은 2%, 생선은 84%가 흡수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대두펩타이드를 추천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많은데요. 처음부터 보면 100% 흡수된다. 콩 단백질을 수용성 펩타이드 형태로 추출하면 8종의 필수 아미노산을 완전한 형태로 유지한다. 공인된 고영양가치 음식이면서 식물성 음식물 중 유일하게 완전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 식물 중 유일하게 남성 호르몬에 가까운 물질을 함유하면서 LDL을 낮추고 HDL을 증가시키는 효능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콜레스테롤을 미함유하고 있다. 성장기 어린이들의 대뇌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렉시틴을 함유하고 있다. 식용콩은 위팽만감을 야기하지만 콩 추출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등등의 아주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유전자 변형을 하지 않은 콩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두펩타이드의 흡수와 활성화 능력을 나타내는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금 금붕어는 거의 죽은 상태죠. 이리저리 움직여도 전혀 미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것을 그릇에 넣고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펩타이드를 물속에 넣어서 용해를 시킵니다. 금붕어는 아직도 꼼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양을 조금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용해되고 용해된 펩타이드액이 근붕의 표면과 아가미를 통해서 조금씩 흡수가 되겠죠. 볼펜으로 건드려 보지만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흡수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혀 미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살아나기 시작했죠. 거의 다 살아난 상태입니다. 완전히 살았죠. 제품의 경쟁력은 유전자 변형이 없는 순천연대두를 원료로 사용하여 안전하다고 할 수 있고 저분 다 나노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최고의 순도를 자랑하며 특허받은 순화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극강의 활성과 다양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입자는 300달톤으로 세계 선두의 저분자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용해도는 99.8%, 흡수율은 100%입니다. 음용 효과를 정진시키는 팁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펩타이드는 약물이 아니고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그냥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과 혼동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음용 시간은 물에 용해한 후에 1시간 이내에 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4시간 이내에는 모두 드셔야 합니다. 온수를 보충해주면 훨씬 좋은데요. 다 드신 뒤에 다시 온수를 한 잔 더 마셔주시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주면 생리활성 펩타이드의 생리활동을 더욱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섭취해야 될 경우에는 밥 같은 경우 30분이 지난 뒤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시간 이내에 우유, 두유, 차, 술 이런 것들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펩타이드 연구로 노벨상. 그들은 무엇을 밝혔나? 독일 화학자 피셔가 처음으로 펩타이드 물질을 합성한 이후 지난 100여 년 동안 14차례에 걸쳐 22명의 과학자가 펩타이드에 관련한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어떤 매력이 이 많은 연구자들을 이토록 긴 시간 동안 펩타이드 연구에 몰두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결과를 발표하여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었을까요? 이 자료의 목적이 펩타이드에 관해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펩타이드 이론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살펴보면서 펩타이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있으므로 노벨상 수상 연도와 주요 이론 제목 정도 확인하는 수준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펩타이드에 관한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분은 1902년 피셔입니다. 독일 화학자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죠. 이는 당과 퓨린의 합성에 대한 연구로 상을 받았으며 단백질 성분 구조로 많은 아미노산을 얻어서 폴리펩타이드를 합성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1955년 뒤비뇨 미국 생화학자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는 혈관을 수축하여 혈압을 높이는 바소프레신과 자궁을 수축시키고 젖이 잘 나오게 하는 옥시토신 두 가지 뇌하수체 호르몬을 발견하고 합성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바소프레신과 옥시토신은 모두 구펩타이드입니다. 세 번째는 1958년 보이어입니다. 미국 생화학자로 노벨 생물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분은 38년 동안 펩타이드를 연구하여 이를 이용한 세포 재결합에 성공하였습니다. 펩타이드가 단백질의 합성, 수량, 질량과 속도를 조절하고 인류의 질병과 노화를 조절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1984년에 수상한 메리필드입니다. 미국 생화학자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미리 결정된 순서대로 아미노산 사설 또는 폴리펩타이드를 합성하는 간편하고도 독창적인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아울러 펩타이드가 당, 지방, 단백질의 대사에 참여하고 유전자의 정상적인 활동과 복제에 관여하는 등 인체의 성장 발육, 신진대사, 질병, 노화, 사망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1986년인데요. 이 해에는 몬탈리치와 코헨 이 두 분이 동시에 수상을 하였습니다. 몬탈리치는 이탈리아 생물학자이며 코헨은 미국 생물학자입니다. 두 분이 동시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들은 상피 성장인자를 분리하고 화학적 성질을 완전하게 분석하였습니다. EGF가 신체 발달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함과 동시에 각각의 세포 내부로 유입되고 작용하는 메커니즘도 밝혀냈습니다. 아울러 펩타이드가 상처 입은 병변세포를 회복시키고 세포 생명 주기를 조절하고 노화 세포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여섯 번째는 1993년 엘렌 시벨 미국 분자생물학자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펩타이드가 의학 영역 중에서 인체 조직기관, 세포화 유전자의 회복과 조리, 활성화에 작용하는 기전을 밝혔으며 인류 역사상 어떤 물질에 대한 발견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1999년인데요. 귄터 블로벨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분은 미국 화학자입니다. 그는 세포 내 단백질 이동 경로를 규정하는 고유한 신호 전달 체계의 발견을 하였고 이 신호 펩타이드가 단백질 수송을 조절하고 단백질 신호 서열의 전달을 제어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2000년에 에비드 칼슨이 수상하였습니다. 그는 스웨덴 화학자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는 두뇌 신호 펩타이드의 뇌신경 전도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메시지 단백질 분자 메커니즘을 발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는 2001년인데요. 닐런드 하트웰이 수상하였습니다. 그는 미국의 유전학자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는 세포의 생명에너지, 펩타이드 조절 기제를 연구하였으며 단백질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에너지, 펩타이드의 세포 주기에 대한 조절을 연구하였습니다. 열 번째는 세 분이 동시에 수상하였는데요. 2004년 아론 차노버, 아브람 헤르슈코, 어윈 로즈 이 세 분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론 차노버는 이스라엘 생화학자이며 아브람 헤르슈코는 헝가리 태생의 이스라엘 생화학자입니다. 그리고 어윈 로즈는 미국의 생화학자입니다. 이들은 단백질 분해를 조절하는 폴리펩타이드에 대한 발견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1번째는 2006년인데요. 앤드류 파이어와 크레이그 멜로라는 두 미국 과학자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들은 RNA 펩타이드 사설의 간섭 현상 메커니즘에 대한 발견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2번째는 2006년인데요. 로즈 콤버그 미국 생화학자가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DNA 정보가 RNA 정보에 전사되는 펩타이드 사설을 발견함으로써 노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3번째는 2009년인데요. 잭 쇼스텍 미국 생물학자, 캐럴 그라이더 미국 분자생물학자, 엘리자베스 블랙번 미국 분자생물학자
이 세 미국 학자들이 동시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들은 텔로미어와 텔로머라제가 펩타이드 사슬을 보호하는 방법을 발견하였습니다. 14번째는 2018년인데요. 프랜시스 아놀드 미국 화학공학자, 조지 스미스 미국 화학자, 그레고리 윈터 영국 생화학자, 이 세 사람이 동시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들은 펩타이드와 항체를 이용한 효소 및 파지 디스플레이 기술의 방향성 진화에 대한 업적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00여 년 동안 펩타이드에 관한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한 14차례 22명의 과학자들과 그들이 남긴 업적에 대해 제목 위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1997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미국에 있는 중국 물리학자 큐시원 박사는 21세기는 펩타이드의 세계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